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오늘 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재테크라는 게, 그리고 우리는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재테크를 왜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지금은 돈이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테크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그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견해는 조금 달라요.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예로 드는 게 뭐 짜장면이죠. 짜장면 가격이 처음에 뭐 예전에는 뭐 1,500원 하다가 지금은 뭐 많게는 거의 10,000원 돈, 뭐 8,000원, 9,000원 이 정도 하는데, 그 짜장면 가격을 보면서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거를 대비해서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고, 화폐 가치가 점점 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돈을 그만큼 많이 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사의 구조 자체가, 뭐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화폐를 풀어서 화폐 발행량을 늘려서 유동성을 증가를 시키고, 그 유동성을 증가시킨 만큼 자기네 기존에 갖고 있는 빚을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빚을 자체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려서 화폐를 풀어서 그 돈을 갚는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런 이야기고,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게 되느냐. 화폐를 계속 푼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결국 내가 받고 있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이 몇 년 뒤에 가면 100만 원의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95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계속 100만 원을 벌면 안 되죠.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최소 105만 원의 가치는 105만 원, 그리고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인상되는 금액을 더 많이 벌어야지만 결국에는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들 부동산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계속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주요 수단,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중에서도 그냥 요즘에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요즘에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만 들어가서 틀어보셔도 아시죠? 서울 주요 입지, 그리고 수도권 주요 입지,
그리고 지방에서도 광역시급 이상, 최소한 인구수가 30만 이상을 유지하는 도시에서의 가장 대장 아파트, 그리고 신축 아파트, 주요 입지의 신축 대장 아파트를 가지고 가셔야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포함해서 상승분만큼의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장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간단한 거를 쫓아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면서 절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무주택자분들 중에 하락론자분들은 만약에 내 주위에 그런 하락론자가 있다, 뭐 부동산은 인구수가 감소하니까는 사람들 집 안 사게 될 거잖아, 집 안 사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하고는 저는 안 만납니다. 만나는 그런 약속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분들과는 절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거리를 일정 기간 두고요. 거리를 두고 그분들과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분들하고 계속 있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에 저한테 그 어떤 이득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서로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든 아니면 내가 배울 점이 있든,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여야지 저는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 그냥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가치를 준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엔 잘 없죠. 예전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돈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갔다라고 해도 요즘에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나신 분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절대 가까이, 돈 한 푼, 두 푼 잃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만날수록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 정서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올바른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는 굳이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뭐 사람과의 관계는 또 그런 관계 아니야, 뭐 우리는 의리적인 관계야,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만나고 많이 교류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세요. 단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 모두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 탓.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돌이켜서 보면 잘 된 것도 내 탓, 잘 못되고 잘 안 된 것도 다 내 탓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주위 사람들이나 주위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걸 다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내 책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남 탓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부정적이고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만나시게 되시면 저는 가까이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야기가 3000% 빠지는데,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돈을 푸는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풀었던 돈의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점점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근로소득만으로는 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내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그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가치가 있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들 중에 하나를 꼭 치환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일단 내 집 마련 한 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한 채,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유의미한 어느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있으려면 현재 기준으로 그래도 한 0.5개에서 1개 정도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주저리 이야기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남들 그냥 하는 대로, 남들 그냥 뭐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소득을 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걸 그냥 그대로 소비하면서 다른 그런 가치 있는 저장 수단으로 치환을 시켜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공중분해돼 있어요. 내 자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틀, 가장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될 딱 하나의 가치관은 아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저장 수단으로 치환시켜 놔라. 예. 그것만 알고 가셔도 절대 노후에 가난해질 일은 없습니다. 예, 가난하게 살 일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내가 그런 올바른 경제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그걸 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다 부모가 하는 걸 보고 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무주택자의 폭락론자야. 그러면 자식들이 계속 그런 걸 보고, 계속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애들이 크면서 봤어. 그러면 걔네들이 당연히,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난 무조건 집을 가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부모가 가는 길이 다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이 많잖아요. 내 부모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부모로 인해서 뭐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부모가 살아온 길이 올바른 길이고 나도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 직업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근로자였어. 그러면은 자식도 근로자일 확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사업자였어. 그러면은 자식들도 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부모 직업과 부모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 통계로는 아닌데 제가 이제 통계로는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런 영향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꼭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에게도 꼭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경제관념과 금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립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아니면 새벽 러닝 하면서 또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즐거운 한가위 가족분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시면서 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